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미디어에서는 아랍포 주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아랍포 세대가 이미 지금 발생했는데, 아랍포는 뭐냐? 40대 전후. 그러니까 일본말. 그러니까 아랍포가 일본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40세 전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랍포 세대는 무슨 말이냐? 40세 전후에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를 이제 일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남자도 이제 포함되지만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지금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미혼 여자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뭔가 자립을 못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이제 아랍포 세대는 많이 나왔고, 그게 좀 심하게 비꼬는 의미로 마케이누 세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싸움의 징계.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건 연애와 결혼에 이제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이제 이 마케이누 세대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랍포 마케이누까지 다 곱비기로 오게 생겼습니다. 같이. 왜냐? 지금 우리나라 혼인을 보더라도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앞으로도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질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랍포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아랍포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 직업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뭔가 모아놓는 게 없는 사람들은 K 아랍포 세대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결혼 안 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 남자도 좀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긴 해요. 힘든데 여자분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나이 40이 넘어가 버리면 여자분들이 뭔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위치까지 가는 분들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보통 사무직과 서비스업에 많이 몰려있는데 보통 그 나이 되면 버티기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일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나이 먹어서까지 생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무직과 이제 서비스업 나오게 되면 그 뒤로부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TV, 방송, 라디오 이런 미디어에서는 이 아랍포 주제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맞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미디어를 시청하고 자주 보는 성별 자체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가 여자분들 눈치를 엄청 많이 살피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가 싫어하거나 좀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아랍포는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위태위태해지고 현식을 못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여자분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해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미디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참 심각해지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좀 큰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연글비트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는 건 늦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형적이라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아랍포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본의 버블 경제에 버금갈 만큼의 황금기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취업난은 가속되는 중이고 그만큼 남남 갈등도 심하게 발생하는 중입니다. 반면에 일본 아랍포가 생긴 원인은 버블 경제입니다. 버블 경제로 인해 남자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 쉬워지고 출세도 쉽게 하게 되니까 여자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설거지론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비교해가며 갈아타는 게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아랍포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아랍포의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영상에 나온 주제처럼 미디어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 아랍포가 소비한 미디어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신데렐라를 연상케 하는 스토리와 그와 비슷한 러브라인을 독하게 강조하는 드라마, 심심하면 비교질 들어가는 드라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연예인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 외에도 미디어가 아라포를 양산하게 만든 프로그램이 수두룩합니다. 이러니 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해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라포가 늘어나는 중이죠. 또한 한국 특유의 나는 아니겠지, 나만 아니면 돼 같은 문화도 크게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하신 것처럼 한국 아라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마자 일본 1020 세대는 내가 당할지도 모르니 저런 말로는 안 걸어야겠다 라는 사상이 퍼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저런 형태로 사상이 퍼지려면 사회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은 이상은 힘듭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니겠지라는 한국 특유의 아니란 생각과 미디어가 만든 환장의 조합이 한국의 아라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담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지금 일본은 K-드라마 덕분에 세컨드 아라포라는 재앙이 스멀스멀 올라오려 하는 중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같은 거면 양방인데 치정극이나 신데렐라 스토리를 가진 K-드라마도 같이 알려지는 중이라서 지금 한국 아라포 마냥 간보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환상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한국 남자 아이돌 평균 체형에 가깝게끔 몸부터 만들고 나서 환상 가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걱정되네요. 일본에 비해서. 여기 보면 가장 기형적인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아라포. 그렇죠. 일본은 잘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잘 나간 적도 없어요.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 때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의,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 경제 이제 일본 여자들의 눈높이가 사실 대한민국 여자분들 눈높이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잘 나갔으니까. 명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명분도 없습니다. 명분도 없는데 눈만 높아. 근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사실 나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미디어가 문제가 많은데 정작 여자분들은 이 미디어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미디어에 너무 몰빵이 되어 있어요. 거기 빠져 있고 의심을 안 해. 나쁜 거라 생각을 안 하고요. 무조건 좋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에 빠져 있는 사람 치고 잘 살고 있다거나 현실에 뭔가 재정적인 어떤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뭔가 하는 게 제대로 없다거나 뭔가 돈이 없다거나 자존감이 낮다거나 뭔가 현실적인 뭔가 부족함이 많으신 분들이 미디어에 더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 백수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고만고만 일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미디어의 추종을 더 많이 해. 반면에 현실적으로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이러는 게 많은 분들은 미디어를 볼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전문직 분들 미디어 잘 안 보죠. 왜냐? 시간이 아깝거든. 왜 일하는 시간을 다 소진했는데 그 드라마 한 편 본다고요?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더 유익한 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하겠지. 그래서 백수일수록 드라마를 더 많이 봅니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한민국 여자분들이 미디어를 많이 보는 거는 그만큼 내가 현실에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뭔가 내가 뭐 직업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우울함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더 많이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종의 마약이죠, 마약. 그래서 지금 미디어에 굉장히 발을 많이 담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미디어는 현실을 구분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망각하게. 현실이 아닌 것들을 현실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티는요, 현실이 아니죠. 어떻게 연예인들이 현실을 압니까? 연예인들이야말로 현실에 까막눈인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뭔가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왜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처럼 보여야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따라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왜냐? 애초에 연예인들이 일반 사람들 삶을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 레벨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보는 익히 알려진 연예인들은요, 우리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돈 버는 거나 살고 있는 것이나 기획수익이 달라요. 그런 사람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 소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능력이나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지 않은데 연예인들이 나온 삶을 따라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미래 대비를 못 하는 거죠. 어차피 저 미디어를 보는 저대다수 여자분들 중에 결혼할 만한 사람들,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안타깝지만. 남자분들도 저렇게 미디어에 중독돼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미디어를 보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아랍포로 간다는 말이 되고, 저분들 중에 뭔가 미래에 뭔가 직업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을 제대로 닦아놓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미디어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미디어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정작 우리가 앞으로 보통 사람들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일절 안 하죠. 왜냐, 미디어들은 보통 미디어를 만드는 어떤 제작자나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참 말이 안 나와요. 왜 말이 안 나오냐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드라마 소재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이든 싱글 돌싱이죠. 애 딸린 돌싱, 솔직히 말 아줌마죠.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를 왜 젊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합니까? 그걸 스토리처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애딸리 미혼모 여자 주인공이 아무 스펙도 없어요. 대학도 안 나왔고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단지 운이 좋아가지고 특채로 입사하는 그런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서 만약에 그냥 애 하나 키우고 있다고 대기업 같은 거 그냥 무료 입사해버리면 부정채용이라 말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나는 자격증 많이 있다고 명문대까지 나왔는데도 서류 합격 안 되는데, 누구는 아무 스펙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자식 하나 있다고 불쌍하다고 뭐 너 집어넣어 주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소재를 집어넣는 게 요즘의 드라마입니다. K드라마. 그리고 전문직에 있는 남자 주인공 뭐 그렇게 한가합니까? 난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드라마 보면 전문직에 있는 보통 이제 재벌 2세나 3세 남자 주인공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는 짓은 맨날 서류에다 서명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년필로 서명하는 게 다야. 그게 직업이야. 아니 뭐 실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실무를 다루고 정보도 알아야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실장에 앉아있고 맨날 앉아있는 게 만년필에 서명이 나오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여자 주인공한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러분, 실장이 그렇게 한가한 직업입니까? 그런 사람한테 회사를 맡기면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는 게 요즘의 K드라마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매년 챙겨보시는 분들이. 난 세상에 드라마에 나온 전문직이 제일 한가해 보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전문직은요, 연락이 잘 안 돼. 너무 바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을 가진 것도 없는 여자 주인공이 아프다고 하면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죽 써가지고 약 지어주고 병원까지 데려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뭔가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K드라마입니다. 그런 걸 자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현실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매일같이 챙겨보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현실에 들고 와서 이걸 남자한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저런 미친 또라이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이 먹고 저게 뭐 하는 거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K 드라마, K 예능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자주 시청한 여자분들이 병들게 하고 있어. 메탄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일종의 마약이에요. 정신적인 마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디어가 마약이에요. TV에 나온 모든 것들이 마약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자꾸 그런 어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감옥 같은 데 있죠.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요. 이미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감옥에서 제한된 환경 안에서 그 안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바깥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디어를 소비하는 다수의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랍어 세대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감옥을 만드는 미디어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거 뭐 미디어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미디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보더라도 저런 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어. 또 드라마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 지어내나 보네. 그러니까 재미로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몰입을 해요.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유, 저게 환상 속에서 가능한 실제로 되겠냐. 또 이야기 또 지어내나 보네. 그냥 이런 거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하고 저걸 믿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걸 믿고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 인생이 박살나는 거죠. 저걸 받아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게 통할 리는 없다는 거지, 현실에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랍포가 있고요. 이 아랍포의 가속화를 K-미디어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은 현실은 못할 거고 결혼이나 연애를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아랍포 세대가 되는 거고 아랍포 세대가 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직업적인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K-마케팅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메타인지 하고요. 미디어에서 나는 달콤한 이야기를 그냥 달콤하다고 흡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인생을 자꾸 곤두박치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